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주말 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결국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의료 수가 문제죠. 민항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하면 귀족 파업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적합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은 직종은 없습니다. 의사협회가 하나의 이익단체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요구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내는 건 정부의 숙제고 능력이죠. 제가 가진 물만은 그 비대위 구성입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목표로 하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지난 10월 18일 대한문 집회 연설에서 촛불 시민을 종북, 좌익으로 매도했었죠. 또한 자유통일해방군의 현직 대표로 문재인 하야와 북한 폭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이름으로 배포한 소식지 만화 작가는 세월호 비하, 위안부 소녀상 비하로 문제가 된 작가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있나요? 모든 생존권 주장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죠. 하지만 일베와 극우는 정상적인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의사협회 집회 그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 만화 작가는 SNS를 이런 식으로 하던 작가예요.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돼지고기집이라 단원한다. 여기서 단원은 단언 아니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불거졌죠. 그게 아니다. 단원고라고. 단원고 학생들 명백하죠. 비하한 거고. 세월호에 대한 비하는 뭐 이해도 많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모플러, 소녀상에 들러서 모플러가 화제가 되니까 뭐 돈가스집, 오뎅집, 우동집, 스시집 앞마다 세워라. 그리고 피자도 배달시켜주고 잘생긴 소녀상도 옆에 세워줘라. 뭐 이런 비아냥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전형적인 일베 작가인데 그 의협이 소식지로 투쟁이가 소식지로 뿌린 만화가 이분이 그린 거예요. 예. 투쟁위원장도 성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유 들어간 단체들은 다 극우 성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저희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자유통일해방군 네, 대표입니다. 네, 해방까지 들어갔네요. 네. 단체명 아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해방. 예. 여기서 이제 북한 폭격하라든지 문재인 하야라든지 박근혜를 석방하라든지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박사모 중에서도 아주 극렬 박사모죠. 예. 모든 조직을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극우적 정치색을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하신 분인데 여비 이걸 알고서 투쟁위원장으로 한 건지. 예.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하나의 답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에서 18년 동안 운전을 했던 인사의 이야기인데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는 겁니다. 해당 인사는 김종백 씨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 보도입니다. 김 씨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주재영 기자가 나와서 직접 자세히 얘기할 텐데 시사인 특종이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니까요. 중요한 뉴스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은 과거 이제 정치인들 관련한 그 비위가 폭로되고 하는 것도 대부분 운전기사, 예, 운전기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통화라든가 더구나 이분은 18년간이나 집안일도 했었기 때문에 심부름. 네, 예. 집사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를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메신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실정법과 관련해서 다스 특검팀이 BBK 특검팀이 다스 비자금을 알고도 묻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여기 관련된 이야기를 이분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스의 주소 나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예, 압수수색할 것을. 예, 날짜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직전에 트럭 세대 분량 서류를 직전에 파기했다 이런 이야기 또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스에 대한 보고를 누가 특정해서 보고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신학수 감사와 이모 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다스 담당자의 BBK 관련 보고를 하는 걸 본인이 봤다. 이건 전원이 아니고 본인이 봤다는 겁니다.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들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직접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를 봤다는 거죠. 또 이번 주 시사인을 보시면요. 이 운전기사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운전했던 사람이 운전기사의 또 다른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운전기사 두 번을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운전기사 잡기가 쉽지 않은데 주준이는 악마예요.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JTBC도, 지금 다스 관련해서는 뉴스공장하고 JTBC가 사실은 거의. 시사인이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시사인. 네. 껴줄게요. 이렇게 빼놓으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사인이 소스를 가져오죠. 조진우 기자가. 자,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JTBC에서. 네, 또 다스와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다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1996년에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스 직원 십수 명이 동원됐다라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선거에 동원된 직원들의 급여도 다스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다스 취재가 왜 다른 곳에서 잘 안 나오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벌써 5년 전 특검을 받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건 다 털었단 말이죠. 다 털었는지는 하지만 대다수가 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BBK 사건이나 이런 건 10몇 년 전이고 5년 전에 이미 한번 특검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직접 커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됐어요. 예를 들어 주진희 기자처럼 거의 10년 가까이 이 사안을 파고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근데 이 JTBC가 어제 얘기한, 선거 때 다스 직원이 동원됐다. 다스의 주인도 아닌데, 게다가 그 급여는 다스에서 나갔다. 돈도 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정법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이제 공소시효는 그건 다 됐고, 중요한 건 그 실정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부분이 아니라, 이랬다는 얘기는 이제 다스 실소유주를 또 한 번 드러내는 정황인 거죠. 실소유주가 되면 도곡동 땅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BBK 주인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다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최소한 공범이 되는 건데 그 실소유주가 이건 공소시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20억 비자금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2월 말까지 남아있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사안들은 급여가 다스에서 나갔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뉴스는 자서전 얘기도 나왔어요. JTBC에서. 네, 그렇죠. 좀 깨알 같은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인 신화는 없다라고 있습니다. 95년에 발간됐는데 당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다스가 나서서 대량으로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특히 재밌었던 증언이요.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이 책에 이명박 대통령 사인을 대신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책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차에다가 뒀을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남은 책들은 경주 지역에 무료로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뉴스는 그 뉴스가 나올 때가 됐는데 2011년에 대통령 퇴임 직전에 영문 자서전이 나왔어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영문 자서전이 나왔으니까 아마존 서점에 서평, 리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초반에는 저는 이걸 실시간으로 봤었는데 초반에는 대략 40여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찾아보면 정확한 개수 나올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35개가 빵점이에요. 별 하나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별 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빵점이죠. 근데 한 달 후에 별 5개가 120여 개가 붙습니다. 갑자기. 별 4개가 한 20, 30개 붙고. 근데 이 별 5개라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가 한 줄이에요. 너무 좋다. 뭐 이런 거. 바보 같은 영어들 있죠? 댓글 부대가 확실하다. 당시 아마존 서평란에 댓글 부대가 진출했다. 지금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여전히 그게 있는지요.
그리고 그 별 5개 준 한 줄짜리 댓글, 그러니까 리뷰를 쓴 사람들은 다 그게 첫 리뷰였어요. 가입하고. 예. 대량 가입해서 대량 리뷰를 썼다.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책 사서 사인 대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마존까지 가는데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간부는 영장이 기각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건이 더 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 TF가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 수사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을 했느냐 단독으로. 그리고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정범 전 EBS 사장이죠. EBS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또 받으려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예.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예. 장시호 씨가 이 의혹의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 수 있는데, 예. 기대됩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의 독일 조력자로 지목된 인사가 데이비드 윤인데요. 검찰이 이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라고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내세워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최순실 씨의 해외재산 관련된 키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국내 개발업자와 3억을 나누고 성공보수 50억을 약속받고 하는 그런 혐의인데, 이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최순실 사태 초기부터 독일에서의 재산 은닉 그렇죠. 관련해서 예. 키맨이다. 안원고 총장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분이 거의 독일에서 평생 사신 분인데 한국의 개발업자와 성공보수 50억을 놓고 이야기 나눌 만한 그런 커리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그 뒤에 혹은 최순실을 팔아서 둘 중에 하나죠. 예. 아마도 독일 은닉 재산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 고소인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최순실 씨를 언급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힘써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실세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독일 은닉 재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소재가 확인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여권은 무효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검찰에서요. 예. 아니면 독일에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EU 내에만 있어도 되니까. 안원고 총장님 독일 가겠네요, 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에도 관여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우 전 수석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과학계 불법 사찰뿐만 아니라 출판문학의 사찰 내용까지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했던 세종도서와 관련해서요. 소위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정원을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세종도서에는 윤희상 평전과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서적 등이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 관여 안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안 한 게 없어요. 출판까지 참. 이 영장까지 기각이 되면 저는 이번에는 영장 판사들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영장까지 기각되느냐. 3차 이 영장까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기각되면 3차까지 영장이 신청된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 시험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판사가 또 예, 출연이 예정된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서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SBS가 보도했는데요. 최 의원이 국정원에 청와대 상납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남재준 전 원장 때 매달 5천만이었던 청와대 상납금이 이병기 전 원장 때 1억 원으로 그러니까 2배 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배경에는 최경환 의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 1억 받은 거 외에 청와대에 상납했던 돈을 2배로 늘린 것도 최경환 의원의 역할이었다 하는 게 검찰 주장이네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현역 의원이고 지금 예, 그렇죠. 국회가 또 예, 회기 중이거든요. 예,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과반 출석의 과반 동의로 그렇죠.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통상의 상황이라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할 텐데, 근데 이제 정권이 탄압한다면서 굉장히 큰 소재를 쓰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제 친박 청산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동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네, 게다가 오늘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당이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약 2분 정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뉴스는 짧게 하죠. 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새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2006년 초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보한 정보가 DJ 비자금 의혹만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문희상, 유시민 의원 관련된 정보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요, 주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기익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 전 의원뿐만 아니라 주 전 의원도 박주원 위원회, 국민의당 위원 최고위원회 주장을 반박했고, 박주원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은 주 전 의원은 박주원 의원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반박을 했고, 이번에는 그 보좌관도 나와서 주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박주원 위원은 이제 본인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JTBC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수요일 내로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풀어도 되실 텐데. 불리한 상황이고, 예.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박주원 의원이 이기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요 사안은 저희가 3부에서도 추가적으로 잠깐 다룰 예정이고요. 제목 정도 얘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 더. 아, 그런가요? 그럼 트럼프 소식과 뉴스공장 소식이 있는데요. 뉴스공장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 소식이요? 네, 뉴스공장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팟캐스트 누적 다운로드 수 10억 건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아,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요? 예. 두 자릿수에 이어서요. 이번엔 10억 다운로드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저기 뭐랄까요? TBS 사장님 하청 브리핑 같은데요? 예. 아니, 뭐 굉장히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10억 돌파. 예. 그러면 기념으로 저희가 선물을 받겠습니다. 네? 누구한테요? 보통은 이런 행사를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을 주는데, 저희는 이제 얼마나 좋냐, 이런 방송이 있어줘서 선물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고기 선물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트럼프 소식은 뭡니까? 예,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이 미투와 관련된 소식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투에 고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 성추행. 네,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요. 여성들이 기자회견을 해서요. 미 의회 관련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대선 기간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투 해시태그 운동, 성폭력 당했다는 여성들이 이제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자기 입을 열기 시작한 그런 건데요. 해시태그 운동에 이분들 다 참여해서 의회 요청했다.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러시아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시간이 없네요. 재밌는데,
다음 시간 내일 하는 걸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